안녕하세요, 홍철기입니다. 어린이 종합보험에서 태아 특약 알아보실 때 어느 회사는 어떤 특약이 있다더라, 어디는 어떤 진단이나 수술 받으면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온다더라 하며 비교해 보시고 많지는 않지만 각 회사별로 장단점 비교해서 조합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주제인 태아실비보험은 특약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어디가 더 저렴한가, 솔직히 이런 거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무엇인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의미로 실비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태아 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태아 특약을 포함하고 3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어린 종합보험과 질병, 급여, 비급여, 상해, 급여, 비급여, 3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오늘 주제인 실손의료비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종합보험에는 실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넣어서 가입은 안 되나요? 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단독으로 따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18년 3월 이전까지의 실비는 추가 특약으로서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추가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실비부터 2021년 7월 이후부터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단독 상품으로서 어린이 종합보험과 함께 실비를 따로 구분지어 각각 가입하셔야 돼요. 실손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내가 사용한 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 여기서 의료비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표현이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치료 목적인 의료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린이 종합보험, 태아보험은 왜 가입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나 자기 부담금을 보완하거나 그리고 태아 및 영유아기에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들,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특약들을 어린이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실손의료비가 현존하는 보험 상품 중에서 가장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나마 실비는 어느 회사를 가입하든 보장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약들 정리하고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영상은 태아 실비 보험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가입 시점이나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태아 실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태아 때 가입하는 실비여서 편의상 태아 실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상 제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비보험 변천사 뭐 이렇게 해서 1, 2, 3, 4세대 실비가 있고 자기부담금이 다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태아 실비보험에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1, 2, 3, 4세대 실비 내용은 실비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해당 세대 실비를 가입하셨던 분들한테 중요한 거고 2021년 7월 이후부터는 신규로 실비를 가입한다면 지금 판매하는 4세대 실비밖에 가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태아 실비는 영상을 촬영하는 날 2024년 4월 18일 기준으로 4세대 실비밖에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1년 갱신, 5년 만기 상품으로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 갱신형이란 1년마다 보험료가 다시 계산된다는 뜻으로 5년 만기는 가입한 보장 조건이 5년 동안 유지되고 재가입은 치료 내용이나 병력, 청구가 있더라도 심사 없이 보장 내용만 재가입 시점의 내용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세대 실비를 가입하고 5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4세대를 계속 판매하고 있다면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되는 거고요. 만약 5세대로 바뀌었다면 5세대로 재가입이 되는 겁니다. 4세대 실비는 상해 급여 실손 의료비, 질병 급여 실손 의료비, 상해 비급여 실손 의료비, 질병 비급여 실손 의료비, 3대 비급여 실손 의료비 총 5가지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비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지급사유 발생 시 가입 금액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가입 금액을 최대 한도로서 실제 발생한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급여 항목 입원 치료는 본인 부담금 20%, 통원 치료는 병원 입원 등이 10,000원, 종합상급병원은 20,000원에서 본인 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비급여 항목 입원 치료는 본인 부담금의 30%, 비급여 외래 치료는 1회당 3만원 또는 본인 부담금의 30% 중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급여 8만 원, 비급여 8만 원으로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하면 급여 부분 20%는 16,000원으로 의원급 자기부담금 1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16,000원이 되고 비급여 30%는 24,000원으로 3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3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상 보험금은 급여 64,000원, 비급여 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급여 약 20%, 비급여 약 30%가 자기부담금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세대 실비는 비급여 치료에 한해서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됩니다. 4세대 이전까지는 내가 병원에 자주 갔든 너무 건강해서 병원에 잘 안 가도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해당하는 실비를 가입한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다녔다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를 다시 계산할 때 모두 다 같은 기준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급여 보험 처리를 많이 하면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비급여 청구가 없다면 할인이 되는 거죠. 자동차 보험에서도 무사고 운행 시 개인별 할인이 되고 사고 이력이 있으면 할증이 되는 거잖아요. 실비에서도 할증 할인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장은 바로 비급여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의료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인데 바로 급여 항목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고 비급여 부분만 내가 온전히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해주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고 실비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할증 기준은 비급여 치료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 개별 할증이 되는데 연간 비급여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3에서 5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단 비급여 치료라고 해도 중증, 희귀질환, 고령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는 이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요.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거의 대부분이 보장이 되는데 보통 종합보험에서는 보장 범위를 표나 질병 코드로 표기하고 있지만 실비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고의성, 미용 목적, 선천 이상,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 요실금 등이 있는데요. 아마 이 내용을 보시고 선천 이상 치료가 보장이 안 돼? 하실 수 있는데 4세대 실비는 출생 전 태아 때 가입한 경우 급여 치료에 대해서 선천성 뇌질환 Q 0에서 4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3세대까지는 가입 시기가 태아든 출생 이유든 상관없이 선천성 뇌질환은 아예 보장이 안 됐었는데 4세대는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 나중에 임신 출산 관련해서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과 같은 합병증에 대해서도 급여 부분은 보장이 되게 확대가 되었어요. 반면에 안 좋아진 점도 있는데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면서 응급실 이용 시 비응급의 경우 병원급 관계없이 응급실 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4세대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종 아이들은 응급실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의 가입 시점은 어린이 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상 소견이 없을 때 최대한 미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1, 2차 기형아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 발견 시 태아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어떤 보험이든 일이 생기기 이전에 미리 대비하세요. 끝으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태아보험만 임신 22주차 이전에 미리 가입하고 실비는 나중에 가입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선천성 질환과 함께 출생 직후 발생하는 위험이 어떤 게 생길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출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의 링크 또는 영상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보다 쉽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